안녕하십니까.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입니다. 저는 돈이 되는 토지를 사라 작가 219고요. 이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동안에는 많은 이제 토지를 매매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상황이 어려울 때는 분명히 이제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수익형 건물을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땅도 하지만 또 땅이 맞는 분들도 있고 수익형 건물이 맞는 분들이 훨씬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월 월급 정도를 원룸 건물에서 수익을 벌어낼 수 있다면 고민이 훨씬 덜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현재 이런 원룸 건물들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진천 원룸에 대해서 특히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원룸 건물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건물로 매달 1,000만 원을 받자. 이게 저희 목표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꿈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퍼펙트 원룸 투자라는 오래전에 쓴 책 박성국 저자가 썼고요. 한스미디어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좀 어떤 핵심들을 가져와서 제가 이제 일한 경험과 접목을 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사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목표를 가져야 된다. 저도 목표를 가지고 매일 노트에 쓰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위해 종잣돈을 모으고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투자해야 하며 어떻게 임대사업을 성공해 나갈지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남들보다 빨리 임대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 같은 나이보다 10배 성공한 사람들이 나보다 10배 시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 잘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지금은 공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공급을 해도 수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기존 건물을 사는 쪽으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건물 중에 수익률이 높은 지역을 찾아서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합니다. 꼭 진천이 아니더라도 음성이 될 수 있고 천안 아산이 될 수 있고 뭐 평택도 될 수 있고 용인도 될 수 있고 수원도 될 수 있고 서울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분석해 본 결과 진천을 소개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이 괜찮은 것으로 저는 판단되었기 때문에 많이 브리핑도 하고 손님들과 임장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만약 건물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건물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기회가 맨날 오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괜찮구나. 토요일도 가봤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바꿔서 잘 분석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오피스텔 상가보다 원룸 임대 사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상가는 분양가가 시세를 반영하고 있고 잘못하면 장기간 공실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렌트프리로 채워넣기 한 작업용 상가도 많이 있으니까 잘 구별해 보시고요. 직원이 산 상가도 많이 있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씁니까? 바가지 씌우고 아니면 빨리 매도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지역이죠. 그럼 공실이 많이 생기겠죠.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중부 객신도시, 그 다음에 뭐 세종시, 위례 같은 경우도 상가들이 비어있는 게 꽤 많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가 투자는 정말 고수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임대를 줘도 장사가 안 되면 임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본 계획의 차질을 빚을 수 있고요. 주택 임대 사업은 부가세가 없는 점도 장점이고 부가세가 없다면 종합소득세에서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룸 다가구 주택처럼 대지 지분이 있는 원룸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 상승에 따라 오르기도 하고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매매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해당되는 이야기지만요. 다른 지역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가 사업이나 장사가 안 되거나 임대가 안 되어 공실이 될 경우는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관리비조차도 고스란히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불확실한 리스크를 가진 것이 바로 상가나 다른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원룸이 괜찮다. 아무 데나 괜찮은 건 아니고요. 제가 열심히 분석을 해본 결과 그렇다는 거예요. 원룸은 사업과는 관계없이 생활을 하는 공간이므로 월세 받기가 수월하고 원룸의 관리비는 건물주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또 수익이 조금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10% 이상 수익률이 나오는 원룸이라면 매도가 쉽고 매도가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이 높다는 고시원의 경우는 20%까지도 수익률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1년 후에도 같은 수익률이 날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주변에 고시원이 생기면 임대가가 떨어지고 경쟁력도 떨어집니다. 주변의 공급을 보아야 돼. 공급. 그런데 요즘은 건축비가 올라서 쉽게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에서 공급을 또 맞춰서 그 임대료를 올려서 맞출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걸 감안해도 지금은 공급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원룸을 볼 때는 보전금과 월세가 맞는가 그런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고, 햇빛이 잘 드는 원룸인가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전기가스 수도는 문제가 없는가도 살펴봐야 되고, 누수나 하자는 없는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되지. 구조적으로 누수나 하자가 생기면 돈을 들여도 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까 누수나 하자도 잘 봐야 됩니다. 적절한 공간 배치가 되는가.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들이 적절한 공간 배치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고쳐도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고 최신 선호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구조로 빠져 있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미리 설치된 물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베란다나 다용도실은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환기가 잘 되고 냉난방에 문제가 없는가, 관리비나 기타 비용이 없는가, 공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은 있는가, 자, 방범이나 방화에 안전한가, 집 주변 편의시설과 해모시설이 있는가, 이런 정도를 살펴본다면 원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건물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불확실성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많이 지었죠. 3억원 투자 시 월 170에서 22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나옵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자율이 높을 때는 아니고요. 낮을 때 수익률이 7, 8% 정도인데, 물론 관리의 편의성은 있습니다. 보통 대도시에 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메리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누가 이게 사서 가치 상승은 어렵기 때문이죠. 또 수익률도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10% 정도 낮습니다. 대부분.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죠. 은행 금리가 떨어지면서 6%의 수익률을 내는 오피스텔도 있으나 대략적으로 5.96%의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뭐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크게 가치 상승을 하지 않는데 월 임대 목적이죠. 그러면 오래됐고 낡으면 주변에 이제 경쟁 업체들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또 공실이 생기거나 임대료를 내려야 할 경우도 발생하죠. 이제 다른 집이 없다면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에서 주거 부분 면적이 넓은 경우는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상가주택에 비해 다가구 주택이 더 좋은 편이며 월세를 받는 것도 장사가 안 될 경우 월세 독촉이 어려운 상가에 비해 그런 주거용 주택이 수월하죠. 그래서 장사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전포경영 주택은 또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원룸의 가장 큰 문제는 공실이죠. 공실만 없으면 뭐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덜하지만 그럴 수도 있죠. 공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클레임이 많습니다. 클레임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런 부분을 스트레스라 생각한다면 돈 벌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리고 수리 문제나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일으켜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겠죠.
근데 뭐 얼마나 이런 비율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사업이 남한테 노출되기 싫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부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살아보면 뭐 크게 그렇게 뭐 클레임을 일으킬 만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또 청소나 관리를 하지 않고 하자를 발생시키는 일이 있는데 또 외국인도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내국인을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하자를 발생시켜 놓고 도망을 가는 사람들도 꽤 있고 짐을 놔두고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때문에 또 돈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장에 다닌다면 하루에 보통 8시간에 10시간 정도 일을 하면서 직장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뭐 부하 직원한테 더 큰 스트레스를 받죠. 실적이라든지 뭐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요. 그리고 출퇴근만 해도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그것보다 덜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그런 게 없을 거라고 한다면 욕심이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 감내하면서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고 이런 거 즐길 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채, 두 채, 세 채를 꾸준히 늘려가다 보면 자산도 생기고 쌓이고 눈덩이 효과에 의해 가지고 스노볼 효과에 더 큰 작은 눈덩이가 큰 눈덩이, 더 큰 눈덩이, 왕대방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자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월세 받는 수익형 건물에 반드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이런 거 안 하고 땅 투자하러 다니거나 뭐 아파트 투자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월급 정도를 받아낼 수 있는 수익형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한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빨리 부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엄청 지금 하고 있고 또 후회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원룸 투자 또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였고요. 혹시 필요하시면 밑에 설명이나 제목에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원룸 건물에 대해서 또 자세한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현장 투자 원하시는 분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9 부동산 TV의 작가 219였습니다.